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의 외교부 아니냐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고 뭐라고요? 일베의 외교부요? 일베의 애교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절차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현실인데요. 광주와 서울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의 민관협의회 불참 문제를 논의했고 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 재판부를 통해서 승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그래서 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압류해 놓은 걸 갖다가 뭐 경매 진행만 하면 돼요. 물론 그걸로 해갖고 모든 뭐 원한이 풀린다든지 모든 피해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사법부가 결정을 했는데. 상권 분립도 개나 줘버린.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갖고.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일본 돈도 아니야. 일본도 주긴 준대. 조금 있어요. 주기는 준다는데 우리 서로 같이 모금해서 주기로 하여야. 왜 우리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당한 일방적인 피해를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민간인을 통한 피해 구제를 먼저 받으시고, 자, 이 소송 자체를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배상 요구 자체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요게 결론은 났으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뒤집어,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 법상으로 못 뒤집으나, 대리로 이거를 받는 선에서 요건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보고 끝냅시다. 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다 뒤집으라는 얘기는 이건 주권 국가한테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요걸 대안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은 나 이거 못한다 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고. 할머님이라기보다는 저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나는 여기 이런 거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지만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외교부가 뒤에서 수작질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외교부가 지금 배상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외교부가 어떻게 이걸 방해할 수가 있지? 왜요? 박근혜 때 2015년 12.28 한일 합의, 그것도 우리나라 외교부, 그 일본 놈 닮은 그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이 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처음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박근혜가 전화 통화로 한 거라서 자기는 모른다고? 몰라. 장난쳐? 그때 기시다 후미오가 외무부 장관이었어.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기랑 했던 약속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덤빌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배상은 배상대가 따로 받아도 돼. 이게 사실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이거든. 정신적인 위로금 차원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받아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집행돼가지고 쟤네들 재산을 털어내는 꼴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합의를 가자 그러면 이미 한번 법정에서 이겨서 선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갖고 보상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 그럼 내가 한번 품자라고 그분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소송 제기하고 이긴 것 자체를 뒤집읍시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민족이고 대한민국에 아는 국가기관이면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월요일날 KBS를 가는데 뒤에서 직장인들이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았어, 상황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힘들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쌍판뜨기야? 이러고 딱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땠어요? 멀쩡해 보이는 직장인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잘 참았어. 거기서 때렸으면 어쩔 뻔했어. 방송 가는 중이라 못 때렸는데 한방만 맞췄으면 죽었지. 예. 근데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견뎌야 돼요라고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는 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소수만 알아가지고는, 소수만 깨어나가지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잡힐 수가 없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직 멀었구나. 경이 내려오려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댓글에서 어떤 분이 7광고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광고가 아마 27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 한일 협약에 의해갖고 공동 개발하는 게. 그래서 그 안에 개발하자는데 일본이 안 하고 있죠. 나중에 소송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5광구를 먼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5광구는 7광구보다 조금 제주 쪽에 가까운 100% 우리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7광구의 기질 구조가 쉽게 말하면 7광구 쪽에서 우리나라 그 5광구, 그러니까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우리가 바레만이라고 불리는 지금 평양 앞바다 이쪽까지 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인 거야. 그리고 어느 쪽이 더 깊으냐에 따라서 매장량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5광구 쪽에서 만일에 여기에서 이 석유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시추가 가능하고 채취가 시작된다고 하면 7광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그러니까 7광구보다 깊어 우물이. 그래서 7광구를 그냥 묵혀놓은 상태에서 5광구 개발을 단독으로 확대해가지고 7광구에 있는 석유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 합의가 끝난다고 해서 일본이 7광구를 단독으로 먹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리한 국제법정을 펼쳐야 되는 거고요. 만일 이걸 무력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 그 7광구 앞바다 안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무역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조대왕암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동함대를 2025년도에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구축함을 한 대씩 찍어내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비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일본하고 붙어볼 만한 수준으로 군사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7광구인데 곧 7년 있다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이군요. 네. 근데 스스로 이 권리를 안 찾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죠.